오늘의 결과는 한국에게 1대2로 패배하였고 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합니다. 감독으로서 오늘 경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오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물으신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먼저 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황인범과 오현규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경기를 뒤집었는데요. 체코의 이반 하셰크 감독은 오늘의 패배를 곱씹으며 손흥민의 플레이와 존재감이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현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며 궁금증을 유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묻고 싶어 하실 질문에 제가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존재가 오늘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을 준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한국의 홍명보 감독이 들고 나온 전술 자체는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분석하지 못할 만큼 복잡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전술을 그라운드 위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든 것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또 한 명의 감독처럼 경기 내내 한국 선수들을 진두지휘했고 솔직히 벤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무척 인상적이면서도 저에게는 무서운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스코어보드에 적힌 2대1이라는 숫자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가장 깊은 곳에 손흥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용한 2골의 득점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2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그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 이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최대한 솔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취 득점을 가져갔으니까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준비한 경기 계획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리드라는 것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던 상대에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우리는 고전했습니다. 한국의 빌드업은 굉장히 정교했고 최후방에서 김민재가 한 번에 뿌려주는 롱패스는 우리 진영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가 향하는 끝에는 거의 항상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의 스피드, 그리고 우리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그 타이밍은 솔직히 우리가 영상으로 분석하며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우리 수비 라인의 등 뒤를 위협했고 우리 센터백들은 90분 내내 자기 뒤의 공간을 의식하며 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리 결론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후반에 교체되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그가 우리 수비진의 체력을 바닥까지 고갈시켜 놓은 뒤였습니다. 그가 그라운드를 떠났어도 그가 남긴 데미지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은 급격하게 둔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90분을 다 뛰지 않고도 90분 내내 이 경기를 지배한 셈입니다. 저희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손흥민을 막기 위한 특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의 수비수가 손흥민의 3m 이내에서 밀착 마크하는 이중 마킹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선수에게 2명을 붙인다는 것은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다른 모든 지역에서 수적 열세를 감수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오늘 경기의 흐름을 결정지었습니다. 우리가 시종일관 한국에게 볼 소유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명 이상을 손흥민 한 사람에게 묶어두다 보니 중원과 측면에서 계속 균형이 무너졌고 경기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한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굳이 직접 슈팅을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슈팅을 아끼면서도 자신에게 수비를 끌어모아 공간을 만들어내는, 저는 그것을 전술적 중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중력 때문에 우리 수비진의 거리가 벌어질 때마다 이강인과 이재성이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물론 그가 직접 우리 골문을 노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가 우리 수비를 2번의 변화로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틀며 우리 수비진을 순식간에 벗겨냈고 곧바로 슈팅 동작으로 연결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그가 즐겨 사용하던 돌파에 이은 그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다행히 공은 우리 골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한 번의 슈팅이 우리 수비수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방금의 그 플레이를 그대로 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스텝오버로 또다시 우리 수비를 따돌렸고 조금 전과 똑같은 슈팅 동작을 손흥민은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그의 슈팅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이미 몸으로 배운 상태였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슈팅 각도를 차단하기 위해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마치 우리 수비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기라도 한 듯 슈팅 모션과 동시에 왼쪽 측면의 동료에게 공을 내주면서 전혀 다른 패턴의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동작에서 슈팅과 패스 두 가지 답을 모두 꺼낼 수 있는 선수를 상대하는 수비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 선수들이 뼈저리게 경험했을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최종 수비 라인을 상대로 끊임없이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했습니다. 오프사이드 라인을 종이 한 장 차이로 절묘하게 깨고 들어가는 그 침투는 정말 교과서 같았습니다. 그때도 슈팅 각도가 충분히 열리지 않아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그런 장면이 반복될수록 우리 팀 전체가 점점 뒤로 움츠러드는 것이 벤치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골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선수, 그것이 오늘 제가 본 손흥민입니다. 동점골을 넣은 것은 황인범이었고 그 마무리는 정말 센스가 넘쳤습니다. 분명히 뼈아픈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다시 돌려보면 황인범에게 그토록 완벽한 슈팅 찬스가 열린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반대 방향으로 뛰어들어가던 손흥민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수비수들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손흥민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비워진 공간으로 황인범이 들어와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득점자는 황인범이지만 그 골의 설계도를 그린 것은 공을 만지지도 않은 손흥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전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오현규의 마무리는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골이 터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셔야 합니다. 전반 내내 손흥민이 우리 뒷라인을 쉴 새 없이 돌파하며 쌓아 올린 그 부담이 바로 이 장면에서 청구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수비수들의 다리는 무거웠고 집중력의 끈은 눈에 띄게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비록 손흥민이 교체 아웃이 된 이후였지만 손흥민으로 하여금 그렇게 무너진 토대 위에서 오현규의 기가 막힌 슈팅이 들어왔고 우리는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슈퍼스타 한 명의 존재가 경기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벤치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기량 문제가 아닙니다. 손흥민으로 하여금 동료들에게 퍼져나가는 그 시너지의 파급력이야말로 레전드급 공격수를 보유한 팀이 상대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패배에서 배운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남아있는 경기들을 잘 준비해서 반드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